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이제 지표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시장형 경제지 않느냐. 시장형.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진단 키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체온을 재서 고열이 나면 이 사람은 발병을 했구나.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김정은 들어서. 오늘은 특별하게 북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신 분은요, 현재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외협력부장으로 계시는 김영희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까지는 산업은행에서 북한경제팀장으로 연구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남북하나재단으로 이제 올해 옮기신 거네요. 네, 작년 11월까지 있다가 11월 말 정도에 재단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동안 그 산업은행에서 이제 계속 해 오셨던 일들이 근데 또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북한에서 대표적인 경제대학이죠. 정준택 원산경제대학 재정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이제 탈북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신 건가요? 온 지 오래됐습니다. 2002년도 떠나서 그해 말에 도착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20년 정도 돼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국책기관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해오셨고, 네, 이쪽에 이제 전문가신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 자체 때문에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잖아요. 네, 전부 셧다운을 하니까. 네. 북한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코로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을 한 지 2020년 초에 1월 달에 이제 전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우리는 발병한 적이 없다. 완전히 뭐 청정 지역이다라고 계속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 이제 그 5월 12일 날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라는 거 있는데 북한은 노동당이 가장 최고 지도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정은이 직접 우리도 확진자가 있다. 근데 확진자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북한식으로는 발병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숫자도 나왔고요. 하루에 5월 12일 날 그 하루만 해도 한 16만 2천 명 정도 발병을 했고 북한식대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진자라 그러면 진단 키트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확진이 됐는지 이거를 검사를 하지만 북한은 진단 키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체온을 재서 고열이 나면 이 사람은 발병을 했구나. 감기일 수도 있겠으나. 예, 그러니까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 그 코로나인지 이거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발병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때 발표한 게 누적으로는 한 35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러면 언제부터 발병을 했느냐라는 건데 4월 말 정도부터 발병을 했다고 해요. 그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그렇게 하고 사망자는 그 시점에서 한 6명 정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그걸 보면.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 북한이 왜 이런 것을 발표를 했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없다라고 하다가.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궁금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북한이 4월 25일 날에 열병식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전국에 뭐 군인들도 동원이 됐고 대학생도 동원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병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누가 확산을 시켜야지 무슨 누가 갖다가 묻혀놔야지 확산이 될 텐데 그렇지. 도대체 그럼 지금까지 안 들어오던 게 어디서 들어왔길래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러고 보면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4월이라는 것은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그 생일날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의 북한을 그래도 김일성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올해 4월 15일 때도 외국인들이 수십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발병되지 않았을까라고 한쪽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경 지역의 군인들이 열병식 참석을 위해서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국경 지역이라는 것은 뭐 북중 접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병을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발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몰래 중국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발병을 했을 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한 30만 명 정도 하루 30만 명을 최정점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좀 내려서 지금 한 8만 명 정도 6월 2일 기준 한 하루에 8만 명 정도 신규 발생을 하고 있고 사망자는 지금 북한이 이제 발표하지는 않는데 사망자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씩 내려가는 추세이긴 한데 또 일부에서는 야 그게 그 맞는 소리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실제 제가 볼 때는 발병을 한 것은 야 내가 열이나 이런 사람들만 숫자에 지금 이게 통계에 잡히지 열이 안 나고 목이 아프다던가 다른 증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까지 포함을 하면 엄청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이 돼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난 기간하고 이게 그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김정은 들어서. 북한이 98년도에 파라티푸스라는 그런 병이 한번 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98년도 북한이 한참 고난의 행군, 경제난이라 해가지고 막 식량난을 겪을 때였어요. 그때 김정일 시대죠. 네. 그때는 국가적으로 대응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 막 돌아갔고 사망을 했고 저도 한 2번 정도 걸렸어요. 파라티푸스. 그것도 고열이 나죠. 한 39도, 40도 막 고열이 나는데 2개월 동안 엄청 힘들게 앓았는데 낫고 나니까 또 다시 걸린 거죠. 그 정도로 힘들게 했는데 당국에서 하나 대응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 달라요. 제가 그걸 보고 야 북한이 이렇게 바뀌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게 우리 말하면 우리는 질병관리본부를 그렇죠. 이게 중앙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시스템이 딱 되어 있고 모든 수치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고 북한도 바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라는 질병관리본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회의도 하고 협의라는 것도 하고 약품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격리 조치하고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도 차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북한도 세계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백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인정을 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되면 엄청나게 확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초기 떠올려 보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락다운을 전부 했던 거고 봉쇄하고 중국도 뭐 지금까지도 봉쇄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그럼 이런 코로나 이러한 확산이 되는 거와 관련해서 발표하는 거 말고 그 외에 이런 어떤 뭐 봉쇄라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나요? 봉쇄는 한국에 비하면 아주 철저하게 하죠, 지금. 일단은 도와 도 사이를 넘어갈 수 없다. 근데 저희는 우리가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부산 가고 강주 가고 다 갈 수 있었죠.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일단은 확산이 되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겨갈 수 없다. 도와 도 경계를 못 넘어간다. 그 도에서 군하고 군 경계를 못 넘어간다. 또 거기 또 좁혀서 기업 A 기업, B 기업에서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못 넘어간다. 또 하나는 지역별로 또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못 넘어간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으란 얘기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나가야 돼. 우리처럼 뭐 재택근무라는 게 북한은 없기 때문에 일단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갈 때 북한 사람은 대체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기보다 1시간 정도는 걸어 다니니까요, 육로로. 그럼 이렇게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마스크를 끼고 하면 그런 가정에서는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딱 밥을 먹거나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못하니까 북한의 상황에서는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나가서 무조건 마스크를 끼고 직장과 직장 사이도 못 움직이게 하니까 이걸 이게 생산단위라고 해요. 내가 A 직장 여기서 저쪽으로 못 넘어가게 하고 여기서만 움직이게 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차단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30만까지 이렇게 최고점을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이 영향,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다 어렵다.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언론에 부각됐던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김정일 시대 때 그 뭡니까 그 고난의 행군 그때 그래서 뭐 진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 사진 그때 많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국경 지역 근처에서.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떤 겁니까?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2016년부터 대북 제재, 고강도 대북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라는 이런 그 정말 예견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또 덮쳤던 거죠. 그러니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이제 지표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무역 지표를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추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역을 일단 볼게요. 무역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북한은 뭐 그동안에 2016년도부터 대북 제재를 받아와서 거기까지 어떻게 무역 지표가 하락을 했는가 이건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북한의 북중무역이 거의 북한의 대무역이 9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북중무역의 이 무역 규모가 얼마였냐면 27.9억 달러 정도 됐어요. 27.9억 불. 예. 그러니까 27억 달러, 28억 달러 정도. 28억 달러 정도 됐죠.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5억 불 정도 됐어요. 확 줄었네요.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21년은 더 줄었어요. 3억 불 정도, 2억 불이 또 이렇게 대폭 감소를 했죠.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일단 북중 접경을 차단을 시켰어요. 이게 차단을 하니까 이거를 차단을 한다는 게 그러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도 못 들어오고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해서 딱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되지 하면 사람의 그렇죠. 예. 공기, 예. 침이나 이렇게 뭐 지금 침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공기 전염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대체로 보면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북한은 사람이 들어와야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겠는데 물자까지 다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물자에 코로나를 묻혀 들어오지 않느냐. 또 나쁜 놈들이 물자에다가 코로나를 묻혀서 침 뱉어가지고 예, 묻혀가지고 북한에다 유입을 시키면 북한에 모르고 그냥 확산되는 건 아니나 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폭 감소를 했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꼭 필요한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런 거는 계속 유입을 했어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2020년 10월이 되니까 당국이 식품까지 딱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3억 달러로 감소를 했고 이게 시장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가겠네요. 예, 그렇죠.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역 동향을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물가 동향을 보면 북한의 물가가 이게 식용유라든가 뭐 밀가루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거는 북한에 무조건 꼭 수입을 해야 됩니다. 설탕 같은 경우는 북한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해서만 쓸 수가 있고 또 식용유 같은 경우도 자체 생산하는 것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수입을 해야 되고 밀가루 같은 경우도 북한이 밀을 그렇게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밀가루도 무조건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다음에는 이게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식용유가 북한에서 1kg에 원래는 13,000원이었어요. 13,000원. 예. 그런데 24,000원으로 급등을 해요. 24,000원으로. 많이 올랐네. 예. 1.8배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밀가루 같은 경우도 3,900원에서 9,500원 한 2.4배 올랐고요. 설탕은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왜? 식용유나 밀가루는 북한에서 일부 조금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설탕은 전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게 1kg에 4,800원 하던 것이 27,000원으로 올렸으니까 거의 5.6배 정도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 이게 북한 주민들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엄청나냐라는 거죠. 식용유, 밀가루, 설탕은 우리 집에서 모든 가구가 집에서 먹는 것은 식용유, 밀가루는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설탕은 뭐 음식할 때 조금씩 넣으면 되는데 아니어도 뭐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제품은 뭐냐? 북한 개인들이 이걸 가지다가 사탕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다른 식료품을 생산을 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식품, 우리 식음료 관련된 공장들, 산업. 산업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또 국가 기업도 이걸 식품을 이 원료로 해가지고 식품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모든 이와 연관된 물가가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국가 경제, 식품을 생산하는 이 원료를 가져다가 많은 원료를 수입을 해서 가져다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공장 가동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생산이 안 되니까 시장에 공급하는 물건이 작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주민들이 삶이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또 기업이 물자를 생산 못하면 세금이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 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이게 정말 악순환이 되면서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공급단 이슈로 물가가 올라가고 뭐 미국 같은 나라들 뭐 EU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데 거기야 뭐 더 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면 한국 같은 경우도 물가가 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예. 지금. 그냥 쌀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사료를 먹이는 다갈, 계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거의 2배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사료값이 확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여타 물가는 우리 그 슈퍼에 가서 저도 주부로서 집에서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쇼핑을 하다 보면 뭐 이게 식료품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면 저희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들에서 지금은 한 12만 원 정도 들여야지만이 그걸 살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북한은 그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좀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고 더 사기가 어려워지고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상황을 대처하고 있나요? 안 먹나요?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을 할까 이거죠. 그게 북한 정부의 고민일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늘 말하는 게 북한에서 맨날 자력갱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력갱생이라는 게 뭐 문 닫아놓고 우리가 내부에서 해결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외부에서 해결할 건 해결을 하면서 내부에서 해결할 건 해결을 해야지 외부적으로 충격이 왔을 때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늘 자력갱생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국가 경제가 돌아가야지 물건이 생산을 해서 시장이든 어디든 공급이 돼서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요. 왜? 국가 경제는 밖에서 들여와서 원부자재를 들여다가 생산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해서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 조달하는 거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도 이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농사라든가 이게 연동되어 있는 산업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침체될 수밖에 없고 또 수입에서 들여오는 그런 아주 직결된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국이 이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 우리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자원화, 순환경제, 재활용. 예, 재활용을 엄청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 같은 경우도 우리는 버리면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 타이어, 폐타이어를 녹여서 디젤을 생산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버린 그 페트병 가지고 그걸 다시 녹여가지고 뭐 그릇도 만들고 뭐 아이들이 넣는 장난감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다음 우리 먹을 수 있는 식품 같은 건 또 어디서 해결을 하겠어요? 농업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시장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내다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북한 당국이 과거에는 되게 통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집에 들어가서 뭐 개인적으로 돼지도 기르고 뭐 토끼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오리도 기르고 이래서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것들을 좀 장려를 하는 거죠. 그 장마당이라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통칭하는 이제 자유롭게 개인이 됐든 뭐 이렇게 거래하는 그 네. 행위 자체를 장마당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그거는 시장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장마당 해서 그렇지 공식 명칭은 시장입니다. 시장. 그냥 시장. 예,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양천이다, 양천시장. 북한으로 말하면 뭐 통일거리니까 통일거리 시장. 예. 이렇게 그 지역이 시장인데 이 시장은 합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시장에 앉아서 다른 사람 걸 받아서 소매하기도 하고 또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넘겨서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또 판매하기도 하고 기업이 직접 나와서 공급하기도 하고 제조업체가 예, 그러면 거기서 난 매출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개인도 시장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당국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제 우리 소위 그 자유시장 자유경제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시장 그러니까 경제로. 아직은 시장 경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는 인정 안 해주니까요. 시장 경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또 가격 자유화. 가격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율이 알아서도 예. 거래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시장 경제로 가는 비스무리한 제가 그런 표현을 시장형 경제지 않느냐. 시장형.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를 지탱해줘요.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시장을 통한 기업도 시장에 들어오고 개인도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마음대로 거래를 하고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고 이렇게 없었더라면 9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아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삶이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이후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